네, 안녕하세요.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IT팀에서 이제 부품 산업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을 담당하는 박형우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과 미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찾아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으로 이번에도 이렇게 강연으로 전달드리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산업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분석하는데 IT 담당자분들을 이제 IR 기업의 이제 IT 산업 IR 기업의 담당자분들을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년, 11년 동안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산업을 이해했고 그리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보면요. 이제 제목을 과매도엔 차별화 그리고 저점에 대한 고민이라고 지어보았어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저한테 수요 반등 가능성 그리고 뭐 저점에 대한 시그널 이런 것들을 여쭤보세요. 그러나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로 저는 바닥을 노려볼 만한 것 같다. 아직 반등이 확실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바닥에 대한 가능성 정도는 한 절반 정도는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 3가지 내용으로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2번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현재 수요 상황이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지 왜 안 좋다고 말하는지 전달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방의 IT 제조사 동향에 대해서 요약해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년의 기술 변화,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 수요 우려를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 거기서 차별화될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좀 리스크 요인 점검이라 그래서 이제 2페이지를 넣어놨는데요. 먼저 1번은 원래 저 이런 거 안 봤습니다. IT 기업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술 변화가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은 재무 안정성도 조금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한 5년간, 6년간 이제 스마트폰이 안 팔린다 그랬을 때도 주가가 10배, 15배 오른 부품 기업들, 전기전자 기업들이 몇 있습니다. IR 담당자분들이라면 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심텍, BH,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 10배, 15배씩 올랐어요. 소재, 장비가 중요하다 그럴 때 부품임에도 그 사이를 뚫고 최대 수익률을 기록했던 최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던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처음부터 재무 구조가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일부는 막 부채 비율 300 몇십 프로, 부채 비율 400 몇십 프로부터 지금의 상황이 온 회사들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재무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시는 요즘 얘기 많이 하는 이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뭐 투자 분석부나 저희 채권 크레딧 팀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요즘 채권 차원, 회사채 차원이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저는 차환은 아직 생각하지도 않아요. 차환은 투자자들을 찾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그 전에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는 부채 비율이 높건 낮건 기술 변화 트렌드에서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자본 조달처를 찾을 수 있었고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괜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이 재무 안정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이제 걱정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종목 스크리닝 할 때 항상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재고입니다. 보통 재고 얘기 IT에서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제가 담당하는 뭐 스마트폰 부품 아니면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재고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여다보는 항목은 아니에요. 그냥 범용 부품과 다르게 주문형 부품들은 뭐 짧으면 한두 달, 길어도 한두 개 분기 재고 조정 세게 하고 나면 오더컷 재고 조정 세게 하고 나면은 재고 레벨이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뭐 한국의 부품 기업들이 아니라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타겟이라고 뭐 타겟, 베스트바이 이런 회사들이 유통회사에서 제일 큰 회사들이죠. 이쪽에 재고 레벨들.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중국 TV 가전 3사의 재고 자산축인데 이 기업들도 많이 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 레벨을 봐야 된다는 거고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 중국 TV 가전 3사는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재고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보통 하반기로 갈수록 계절성으로 쇼핑 시즌을 대비하다 보니 재고가 늘어나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재고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현재 수요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 기업들도 이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제 커버리지 기업들 중심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봐주시면은 왼쪽 그래프에서 회색 막대 그래프가 지난 2년간의 매출 성장률이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재고 증가율인데요. 뭐 매출도 많이 늘었지만 재고는 더 많이 증가했어요. 문제는 이 숫자는 작년 연말까지의 숫자이고요. 올해 연말, 22년 연말이 끝났을 때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본다 그러면은 아마 매출 성장률은 많이 낮아져 있겠죠. 지금 매출이 안 좋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재고는 많이 늘고 있잖아요. 재고 증가율은 더 커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업들을 볼 때 과거에는 바뀌는 기술 변화 트렌드에서 또는 탑다운으로 출하량이 증가하는 세트 분야에서 누가 수혜주인가 그것만을 찾았다 그러면은 지금은 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조건으로 아까 보셨던 재무 안정성이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재고 자산이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업 측들보다도 투자자들은 조금 더 이거를 한 발 나아가서 어떻게 들여다보냐면 단순히 그 기업의 재고만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 경쟁사의 재고는 어떻지? 이 기업 전방의 후방 서플라이 체인의 재고는 어떨까? 이런 고민들도 우리는 같이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하지 않았던 걱정을 지금은 좀 리스크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수요 침체에 대한 겁니다. 한번 제 의견이 아니라 시장 데이터를 먼저 종합해서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문제는 보시는 왼쪽 위에 있는 이 그래프죠. 미국 IT 소매 판매액인데요. 여기 지금 19년 1월부터만 해놔서 조금 보시기 어렵겠지, 좀 짧지만 지난 한 10년간의 트렌드로 본다 그러면은 미국 IT 소매 판매액이 아니라 뭐 수요나 소비 수요나 아니면 대부분의 세트 판매량들은 지난 10년간 다 감소해 왔습니다. 스마트폰도 6, 7년간 감소해 왔죠. 대부분 세트가 그래요. 한 서버 정도를 제외하면요. 그런데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수요가 크게 망가진 다음에 이후에 보복 소비 또는 언택트 수요, 뭐 넌 컨택트 수요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출을 못하는 데 따른 이제 거기서 IT 가전, IT 세트를 이제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이런 선택에 따라서 소매 판매액이 폭증했습니다. 지난 10년간 없던 흐름이고요. 근데 이게 넘어가서 최근에 보면은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지금 꺾인 정도는 괜찮아요. 보시다시피 과거 레벨이니까요. 그런데 내년 2023년으로 넘어가서도 현재 레벨일까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우리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못하겠죠. 혹시나 이게 여기서 더 감소한다면 이런 가정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지 모르니 이런 가정을 놓고서는 한번 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조사기관들이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1번인데요. 올해 출하량 전망이고요. 여기 보시는 노란색, 황토색 이 막대 그래프가 22년 출하량입니다. 여기 스마트폰, TV, 노트북, 태블릿 세트별로 좀 분류를 해봤고요. 작년 이맘때도 제가 동일하게 이 차트를 활용해서 이제 PPT를 구성하고 자료를 발간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22년 이 노란색 숫자가 파란색보다 증가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는요. 근데 이미 올해 상반기 넘어오면서 여기 지금 4월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세트 당연히 역성장이죠. 수요가 작년 연말부터 꺾였으니까요. 그리고 6, 7개월이 지난 현 시점 이제 저번 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는 거고요.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보던 것보다 올해 출하량 전망치가 더 낮아져 있어요. 지금 11월, 12월이 쇼핑 시즌인데 이 쇼핑 시즌 끝나고 나서 이 숫자가 반등했을 수 있을까? 아마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걱정이고요. 그나마 희소식은 최근에 블랙 프라이데이 결과가 괜찮았다, 온라인 숫자는 나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비 수요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22년 세트별 출하량 전망치는 감소했다를 넘어서 계속해서 그 감소 전망이 하향되고 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이렇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 만큼 빠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왼쪽에 막대 그래프로 보시는 내용은 세트별 출하량이 아니라 그 출하량의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2019년과 작년 숫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코로나 직전과 비교해서 출하량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노트북,
프리미엄 TV, 태블릿 다 막 10에서 한 50%씩 증가했습니다. 과거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대세 감소하던 계속해서 감소해왔던 세트인데 지난 2년간 엄청 좋았죠. 뭐 다들 아시죠? 문제는 올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소폭이 증가폭에 비하면은 훨씬 작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올해 감소한다가 노트북 판매량, 프리미엄 TV 판매량이 감소한다고 봐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수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직전으로 회귀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코로나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이제 그게 머리 아파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감소한다, 나쁘다,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들을 하나 아직 빠질 만큼 빠지지 않은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은 23년 출하량 전망치입니다. 요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TV, 태블릿 세 제품에 대해서는 이제 보합 수준으로 내년에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한다고 시장 조사기관들은 전망하고 있어요. 이제 다들 기업에 계시니까 또는 산업, 현업에 계시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 각자 생각을 해봐 주시면은 정말 내년에 반등을 할까요? 우리가 사업 목표로 잡고 있는 또는 각 기업에서 전략, 내년에 경영 계획을 세우시는 그 내용 말고 정말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내년에 올해 대비 반등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은 모르겠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시장 조사 기관들은 내년에 보합이다, 소폭 증가한다라고 눈높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부담인 거고요. 이 눈높이가 낮아져야지 저같이 이제 주가, 주식을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산업이 얼마나 보다 더 산업의 현황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눈높이가 어떠냐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높이가 이 시장 조사 기관들의 전망치 때문에 여전히 낮아지지 않았다, 여전히 낙관적이다 라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저는 내년에 수요 턴어라운드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투자자분들이 주실 때 잘 모르겠어요 라고 답변을 드려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으면 IT 부품, 전기전자 기업들은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겠네 라는 게 다음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시는 이 차트 내용으로 또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제 보시는 거는 올해 연초 대비 위에 있는 막대 그래프들은 연초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빠졌는지를 코스피 섹터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코스피 주가 하락률이고요. 지수의 하락률이고 나머지 섹터별인 거고요. 노란색이 IT 섹터들인데 다 부진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IT 가전은 괜찮죠? IT 가전이 괜찮은 거는 가전, 전기전자 기업들이 좋다기보다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이 IT 가전 섹터 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수보다 아웃퍼폼한 거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담당하는 IT 하드웨어 중심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 올해 주가 엉망이었던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커버하는 기업들의 이제 고점 대비 주가 하락률을 쭉 나열해 봤습니다. 이렇게 나열해 보면은 평균 주가 반토막 나 있어요. 그래서 섹터도 종목들도 주가가 이 모양인 상황에서 굳이 수요가 안 좋다고 전방이 불확실하다고 지금부터 비관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산업에 대해 질문을 주신다 그러면 전 내년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주가로 본다 그러면은 이미 과매도 국면인 것 같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보면은 이제 기업 IR 담당자분들이 또는 회사 측에서 목표로 가지고 계시는 그 실적 숫자가 아니라 그 실적을 매우 비관적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미 밸류에이션 멀티플로 매우 저평가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는 섹터의 주가만큼은 뭐 오를 거예요 까지는 조심스럽지만 최소한 여기 위에 보시는 이 섹터들 중에서 아웃퍼폼 할 거다 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주요 제조사들의 업황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 삼성전자, 중국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핵심은 여기도 반등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저점 느낌은 좀 난다. 더 이상 빠질 구석은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는 요소들이 몇 가지 보여요. 그래서 그 몇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조금 낙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인데요. 애플, 제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12월 1일인데, 오늘 시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들은 중국 정저우에 폭스콘 공장에 난리가 났다. 여기 뭐 폭력 사태도 번졌다. 사람들 도망가고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뉴스가 본격적으로 보도됐던 거는 10월 말일입니다. 가운데 보시는 사진, 이제 이 영상들이 10월 말일에 막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애플 난리 났다. 이런 거였죠. 이로부터 며칠 지나서 애플은 우리 생산 차질을 경험하고 있다. 올해 생산량과 출하량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런 거를 이제 공시를 했었고요. 그럼 이제 이 악재가 터졌으니 본격적으로 주가는 빠져야 되고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니야? 이게 일부 투자자분들의 생각입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계신 이제 기업 담당자분들이라면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락다운이 가장 심했던 이 문제의 최악의 시기는 이 뉴스가 나왔던 10월 말일이 아닙니다. 또는 제가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는 12월 1일 오늘이 아니에요. 10월 둘째 주, 셋째 주였습니다. 그때 이미 중국은 공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은 바로 그 공장을 락다운 시켜서 퇴근도 못하게 막았죠. 그래서 제가 아는 기업들, 중국에 진출해 계신 기업들, 그리고 또는 제가 아는 주재원분들도 나 퇴근 못하고 있다고 좀 불만들이 많으셨거든요. 오히려 이 내용이 뉴스화됐던 10월 말일 정도부터는 퇴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뭐 애플, 폭스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 정부에서, 중국 지방 정부들 일부에서는 특정 기업들에 대해 퇴근을, 그러니까 기업의 공장의 락다운을 해제시켜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추가로 뭐 원부자재 이런 거 조달 안 되고 생산된 제품들 출하 막았던 곳에서도 다시 이제 물류 재개가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됐던 10월 말 11월 초를 최악의 시기가 아니라, 최악의 시기죠. 그때 이후로 이제 저는 악재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보고 싶어요. 그럼 주가도, 사실 주가도 이미 그랬거든요. 그때가 저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저점이었고 앞으로 나아질 거야 라는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에 관련해서도 사실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내용들은 내년에 아이폰이 잘 팔릴까? 이런 걱정들이세요. 또는 지금 4분기에 생산 차질로 물동량이 줄어들면은 아이폰, 애플 머리 아파지는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먼저 1번은 1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는 이제 브랜드별 스마트폰 재구매율인데요. 이건 북미 기준이고요. 뭐 다른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내가 이 제품을 썼다 그래서 또 그 제품을 쓰지 않습니다. 뭐 국내 브랜드나 아니면 오포, 비보, 샤오미 소비자들이 굳이 내가 샤오미 스마트폰을 썼으니까 다음 스마트폰도 샤오미를 써야지 라고 선택하는 비율은 진짜 한 4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제 여기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죠. 반면에 애플 소비자들은 90% 이상이 다시 아이폰을 삽니다. 내가 아이폰 14 프로를 주문했는데 저번 달까지는 이틀 3일이면은 이 배달, 그러니까 택배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샤오미 오포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안드로이드로 가지 않습니다. iOS 소비자들은 다시 애플 제품을 구매해요. 이게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소비자들은, 또는 애플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음에도 상대적으로 재고 조정을 극단적으로 진행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분기보다는 애플에서 재고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올해 아주 늦은 연말이나 뭐 1분기 중 어느 시점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번, 또 한 가지는 저는 내년에 아이폰 출하량 한 5% 정도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폰 출하량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전 이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비관적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면은 관련주들도 다 나쁘게 생각해야 되겠네 라는 건데, 한국의 애플 관련주들은 조금 달라요. 한국 애플 관련주들은 내년에 블렌디드 ASP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점유율이 상승하거나 신제품을 공급합니다. 애플 아이폰 출하량 5% 빠져서는 크게 타격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정도 나와서 얘네들은 매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 회사들은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애플 서플라이 체인은 좀 다를 거야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그 다음 넘어가서 삼성전자 쪽인데요. 삼성전자도 갤럭시 안 팔린다, 폴더블 안 팔린다 뉴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이걸 바라봅니다. 일단 안 팔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안 팔리는 거 이하로 그것보다 훨씬 못하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막대 그래프 두 개인데요. 이 회색 막대 그래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월별 출하량의 평균치입니다. 과거에는 대략 한 2,500만 대씩 월에 2,500만 대씩 출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2,000만 대 극초반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생산도 원래 보통 생산은 출하보다 한 10% 정도 많이 합니다. 이 제조사들은 대부분 이제 세트 제조사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른 게 출하량이 2,500에서 2,000만 대로 감소했는데 생산량은 2,000만 대가 아니라 1,500만 대, 1,600만 대 수준으로 낮춰놨어요. ODM을 합쳐도 특정 월은 1,500만 대를 하회했던 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월부터 삼성전자는 자기들 스마트폰 안 팔리는 거 이하로 더 극단적으로 감산을 하고 부품 오더컷을 진행했다는 거고요. 이게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내년 초에 저는 일단 비관적으로 가정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적으로 보면도 괜찮다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 거예요, 종목들을. 이렇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출하량이 늘지 못하겠죠. 하지만 출하량이 늘지 못해도 생산은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 분기 최소 200에서 많게는 500만 대씩 스마트폰 재고가 줄고 있으니까요. 자체 재고와 유통 재고가 매월 몇백만 대씩 줄고 있으니 한 내년 초쯤 되면은 다시 본인들 파는 월 2천만 대 수준으로 생산량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부품 주문은 지금 워낙 낮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앞으로 튀어 올라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 출하량이 반등할까 판매량이 좋아질까라 그러면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하지만 생산량은 연초에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중국 스마트폰 쪽에 대한 내용들 하나 있는데요. 중국 스마트폰은 월별로 이제 중국 정부 산하의 시장조사기관 하는 곳에서 연구기관이라고 이제 자기들은 하는데요. 이곳에서 중국 월 스마트폰 판매량을 계속해서 이제 고지를 합니다. 공시를 해요. 근데 이 숫자가 월 2,500만 대는 넘어가야지 좋은 숫자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고요. 문제는 여기 지금 제가 시계를 좀 짧게 그려놨는데 작년 21년 하반기에 이미 숫자가 2,500만 대 이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연초에 춘절 시즌에 급반등했었던 거고요. 이후 락다운 심각해지니까 계속해서 안 팔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숫자가 계속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앞으로 좋아질 거냐라는 말에 대해서 뭐 지금 낮으니 언젠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거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만큼은 내년 춘절 시즌이 되면은 다시 한번 지금 락다운 완화되는 조짐도 보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급반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TV 가전 3사의 재고 추이를 보여드렸거든요. 그 업체들은 재고가 정상화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한 3개분기 동안 계속해서 재고를 건전화시키고 있었잖아요. 재고 레벨을 낮추고 있었습니다. 그럼 내년 연초쯤 가서는 아까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극단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판매량 반등을 떠나서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방금 이 삼성과 중국의 케이스로 봤을 때 내년 스마트폰 판매량 또는 내년 뭐 TV, 태블릿, PC의 판매량이 구조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1분기 그리고 상반기 정도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그 다음 16페이지에 삼성전기 MLCC에 대한 내용을 좀 써봤는데 우리나라 대표 부품 기업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품 산업에 대한 그림을 삼성전기 MLCC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봐주시면요. 먼저 오른쪽에 3번 현재 출하량이라고 파란색 박스로 해놨는데요. 앞으로 비관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4분기 실적도 많이 좋다. 부품 산업에서 이런 말씀들 다들 기업 담당자들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출하량을 한번 생각해보면은 이미 18, 19년 다운사이클 그 출하량 저점 레벨 수준으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저점과 이번의 저점이 동일할 거다. 그때 저점이 현재 수준이었으니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논리는 말이 안 되죠. 이번이 더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최소한 고점 대비 40% 감소해 있는 출하량이
앞으로도 40% 빠질 수 있을까? 라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반등까지는 모르겠으나 저점에 임박해 있다. 이런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리고 잠깐 재고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기 MLC 재고도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훨씬 건전한 수준입니다. 이미 재고가 감소하는 트렌드로 돌아섰고요. 그거를 본다 그러면은 다른 IT 기업들에서도 재고가 관리되고 있다라 그러면은 아직 출하량의 반등이 포착되진 않았지만 절반 정도는 저는 저점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나 특정 기업에서 또는 계시는 이제 본인 기업에서 우리는 재고도 정상화 레벨이고 출하량이 튀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게 우리가 IT 섹터에서 정의하는 턴어라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기업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턴어라운드, 뭐 출하량 반등까지는 모르겠고 최소한 재고의 정상화 정도까지는 포착되는 기업들이 꽤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재고 레벨을 각 기업별로 유통 채널별로 확실히 알 수 없다 보니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트별로 언제 역성장이 시작됐는지를 그려봤습니다. 이거를 그려본 이유는 우리가 재고 레벨을 모르니 최소한 재고 관리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는지라도 이제 정의를 내려보자는 거고요. 분류를 해보자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스마트폰은 사실 코로나 내내 안 좋았습니다. 작년 1, 2분기 일시적으로 기저효과로 반등했다가 다시 작년 하반기부터 뭐 대세 하락하는 좀 어려운 이제 제품군이죠. TV 태블릿도 작년 하반기부터 꺾였어요. 다시 말하면 TV 태블릿 전방 제조사들은 재고 조정을 시작한 지 이미 만 1년이 넘었습니다. PC, 노트북은 올해 상반기부터 꺾이다 보니 이제 최근에 본격적으로 이제 PC 부품들 보면은 재고 조정하는 거를 뭐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 들으실 거고 또는 관련 기업들에선 체감하고 계실 테고요. 반면에 밑에 가전이랑 서버는 이제 막 역성장하거나 아직 역성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위에 스마트폰, TV 등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순서를 보고 있고요.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스마트폰이 좋을까? 라는 대답에 대해서 잘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거죠. 뭐 미국 대통령도, 미국의 재무장관도 다들 어렵다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스마트폰은 다른 세트보다는 또는 제가 담당하는 이 재고가 건전화된 기업들, 섹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섹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은 주가적으로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간략히만 전달드려보면은 수요에 대해서는 정답은 내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고 과매도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저는 기술 변화 기업들을 찾아보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안에서 기술 변화 트렌드에 놓여 있는 회사를 내가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찾을 수 있다면 최고라는 거고, 저는 뭐 그 정도로 대단한 인사이트는 없으니 최대한 열심히 돌아다녀 보면서 이제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컨셉으로 잡아봤을 때 몇 가지인데요. 간략히만 한번 요약드려 볼게요. 먼저 MR, XR, 우리 뭐 AR, VR, 증강현실, 가상현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테마 정도는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애플이 MR을 출시하건 말건 늦어지건 빨라지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주가에 고민해놨으니까요. 다만 수량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 전망, 수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각 기업들의 실적에 녹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마 정도만을 반영하는 거고, 내년 연말로 갔을 때 뭐 최근 언론에서 나왔죠. 내년 애플의 MR 디바이스 출하량이 뭐 60만 대, 70만 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내년 연말에 가도 60만 대, 70만 대를 말할까? 내후년에도 100만 대 미만의 숫자일까? 아마 분명히 500만 대, 1000만 대, 3000만 대 이런 전망이 장기적으로라도 숫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될 것이다. 그럼 또 한번 모멘텀이 촉발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판에 대해서는 저는 기판 산업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지난 2년 동안 IT가 좋았던 건 대부분 Q의 요소였습니다. 출하량의 요소였어요. 코로나 때 보복 소비로 넌 컨택트 수요로 세트가 많이 팔리다 보니 부품도 낙수 효과를 받았던 거죠. 하지만 기판들은 조금 차별화되는 점이
수량 증가 효과보다 여기 보시는 대면적, 고다층, 고집적화 같은 스펙의 변화, 이 영향이 더 컸어요. 이 스펙의 변화 때문에 블렌디드 ASP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반등의 시점이 내년 1분기다라고 확신하지는 못하나 내년 중에 반등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돌 수 있는 부분이 이 기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자분들의 분위기도 이 기판 산업에 대해서는 저평가가라는 건 모두들 동의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타이밍을 노려보고 싶은 거죠. 그 타이밍에 대한 시그널만 보인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튀어올 IT 종목들은 이 기판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기판 종목들의 주가 그 타이밍의 저점은 어쩌면 미래가 아니라 한 달 반 전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 다음 DDR5에 대해서는 혹시나 IT 기업에 계신 분들은 저희 이제 신한 반도체 자료를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한 2년 전부터 이 DDR5에 대해서 계속 말해왔습니다. 저랑 저희 반도체 담당자 둘이서 항상 DDR5를 강조해 오는데, 여기서 지금까지는 인텔의 신제품 출시를 지켜봤었어요. 그러나 최근부터 제가 좀 조명하는 부분은 여기 DDR4와 DDR5의 가격 프리미엄입니다. 가격 프리미엄이 작년 이맘때 DDR5가 4보다 4배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20% 내외밖에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 PC가 안 팔려도 소비자들은 DDR5 채택을 늘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뭐 인텔이 언제 출시하냐를 넘어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을 앞으로 선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화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넘어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올해 상반기에 폴더블 쪽을 좀 강하게 추천을 시장에 드려봤었거든요. 자본시장에. 근데 제가 틀렸죠. 저는 폴더블 시장이 올해 70% 성장할 거라고 봤었는데 지금 한 40에서 50%밖에 성장을 못하니까요. 다른 세트를 봐주시면 여기 왼쪽과 가운데 있는 게 성장률, 또 그 막대 그래프인데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서버, 프리미엄 TV 다 재미없습니다. 역성장하고 전 23년 내년에 시장 조사기관들이 올라간다고 보는 숫자도 불확실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요. 반면에 이 폴더블만큼은 내년에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수요에서는 다른 세트는 뭐 상대적으로 뭐 스마트폰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폴더블이나 MR 같은 신규 디바이스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힌지 이쪽에서는 이제 좀 뭐 폼팩터 변화, 뭐 그건 좀 거창한 것 같고, 디스플레이와 힌지에서 좀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중 분쟁 반사수혜라고 좀 거창하게 잡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뭐 이런 업황 세미나 전망 세미나가 아니라 기초 세미나에서 한 5년 전까지 제 섹터를 그러니까 산업을 설명하면서 시작했던 문구는 한국 IT 부품 산업은 매우 어렵다, 바로 옆에 중국이 붙어있기 때문에 였었어요. 그런데 한 4년 5년 전부터 미국이 중국을 찍어 누르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반사수혜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 그렇지 않았어요. 기억하시겠지만 한국은 중간재 IT 품목이기 때문에 실적 감소, 뭐 주가 폭락 이런 걸 걱정했었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졌었고요, 미중 분쟁 때문에. 그런데 막상 미중 분쟁이 진행되니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 장비, 소재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대체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체 국가가 한국으로 지목되고 있고요. 이미 왼쪽에 메인보드나 중국 기판 메인보드나 아니면 가운데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에서 한국 업체 쪽으로 물량이 많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기대되는 분야는 이제 디스플레이인 거고요. 중소형 OLED를 중심으로 중국 패널이 아니라 한국 패널을 썼을 때 한국 기업들이 또는 이 디스플레이 기업들 산하에 있는 부품, 소재, 장비 회사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디스플레이 부품 외에도 뭐 글래스 성형 같은 유리 가공이나 아니면 중국 회사들이 많이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경쟁사다 싶으면은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23년에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좀 준비해본 내용이고요. 요약해보면은 오늘 좀 수요를 되게 비관적으로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수요를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거를 낙관적으로 말했을 때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너는 수요를 좋다고 말했지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면은 머리 아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수요를 아무도 모르는 거니 비관적으로 가정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대안, 차별화 포인트를 찾는 전략이 조금 더 괜찮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수요가 안 좋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세트 판매량이 내년에도 감소한다고 봐도 그래도 좋아질 수 있는 부품, 전기전자 기업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현재 주가 레벨은 분명히 저평가 국면이니 이제 이 산업에서 좋은 회사들, 좋은 제품군을 찾아보자 라는 말씀 드리면서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